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구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과잉 공급의 그림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었는데요. 대구의 길었던 하락장도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를 짚어드리고 왜 그 지역과 유형을 피해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금호강을 넘어가는 입지. 둘째, 구축인 단지. 셋째, 신축이더라도 가격이 비싼 단지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매수하려고 하시는 아파트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구 부동산 시장은 계속 우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대구라는 도시의 집값은 부산과 함께 지방에서 1, 2위를 다투는 폭발력 있는 도시였어요.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대구의 대장 단지인 버머 힐스테이트, 경남타운의 30평대 아파트는 17억을 넘게 찍었었으며 이 가격은 서울 동대문구의 랜드마크 단지와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레벨입니다. 다행인 건 대구의 긴 하락장도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2,000개 넘게 쌓여있던 전세 물량이 이제 4,000개 이하로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들은 전세가 거의 다 빠졌는데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부터 매매가의 상승도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에 집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가 다시 한번 찾아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격이 싸졌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니마. 웬만하면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대구에는 위아래를 크게 가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금호강입니다. 금호강은 대구의 지리적, 심리적 경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준선 중 하나입니다. 대구의 강남이자 학군의 중심인 수성구, 대구 최대 번화가가 자리 잡은 동성로 등 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달구벌 대로를 따라 대구 발전의 중심축이 형성되었습니다. 교육, 상업, 교통 등 주요 인프라가 이 축을 따라 집중되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 북쪽으로 갈수록 주요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대구의 핵심 상권 및 업무 지구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출퇴근이나 일상생활의 편의성 측면에서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호강을 넘어선 지역은 대체적으로 주거지로 인기가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금호강 위가 다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북구의 칠곡지구같이 금호강 위쪽에도 살기에는 좋은 거주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구의 이시아폴리스나 달성군의 테크노폴리스 같은 곳들은 막상 가보면 깔끔한 신도시 느낌에 마음을 홀리게 됩니다. 반듯한 평지에다가 대단지 아파트와 큰 상권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어 거주 편의성 측면에서도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 외곽 지역들은 기존에 잘 형성된 대구 도심 생활권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이 고립된 느낌이 강하고 도심 접근성 문제를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문화생활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구 사람들이 오랫동안 선호해온 도심과의 연결성이 약해지면서 매수 수요층이 핵심 지역 거주민이나 한정된 실수요자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수요의 풀이 좁아지면 시장 침체기에는 거래 절벽이 더 심해지고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현재 내가 그 지역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계속 그곳에 거주할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롭게 집을 사려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금호강을 넘어서지 마시고 그 안쪽에서 우선적으로 선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어디가 중심인지 헷갈린다면 그냥 수성구와 중구에서 가까운 곳을 택하시면 됩니다. 둘째, 가능하면 구축은 피하세요. 지금 대구에는 새 아파트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그냥 눈을 돌리는 곳마다 새 아파트가 보일 정도예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구는 역사적인 수준의 신축 공급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대구의 연간 적정 공급량을 약 1만 2천 세대 정도로 보는데요. 21년 1만 7천 세대, 22년 2만 세대, 23년 3만 6천 세대,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1만 2천 세대의 신축이 들어오는 중입니다. 6년 동안 총 12만 개의 새 아파트가 쏟아진 거죠. 신축은 단지 조경부터 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상품성 측면에서 구축 아파트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비교 우위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매매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새 아파트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지금의 대구처럼 신축이 흔해진 시장에서는
구축 아파트가 갖는 단점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에 매력도가 급감합니다. 또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입지가 좋은 구축을 매수하면 재건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의 과잉 공급 상황과 건설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할 때 재건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한동안은 아예 불가능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입니다. 다행히 26년 이후로는 대구 신축 공급이 줄어들긴 하지만 이미 신축이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구축이 제가치를 찾아가기까지는 생각보다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범어동 구축은 언젠가는 반드시 재건축이 될 겁니다.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손꼽히는 학군지인 범어동은 대체 불가능한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축이더라도 가격이 비싼 단지들은 조심하세요. 방금 바로 앞에서 신축을 먼저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신축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 중인 단지 중에는 몇 년 전 대구 부동산이 호황기일 때 그때의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고분양가 단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자체가 높게 책정된 단지들은 다른 단지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는 약 9,000세대의 미분양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대구 일부 지역에서는 1억 원 이상의 마피가 발생하며 집주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건 분양가 자체가 입지적인 장점에 비해 비싸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률이 저조해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해 분양가를 사실상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아파트 단지 전체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게 되고 이미 높은 분양가로 계약한 기존 계약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입지가 애매하거나 외곽에 위치했음에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던 단지들은 한동안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단지들은 시장 회복기에 반등할 때도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가격 회복 속도가 더디게 됩니다. 단순히 새 아파트란 이유만으로 고분양가 단지를 매수했다가는 입지와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대구 아파트 매수 전략의 핵심은 수요가 탄탄한 입지의 신축 단지들을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대구에 실거주 매수나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반드시 고려해 보세요. 결국은 인프라가 확실하고 수요가 탄탄한 핵심 입지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신축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구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봐야 할 지역과 더불어 매수하기 좋은 단지도 몇 군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